반갑습니다, 여러분. 최불암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요.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제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섰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덧 저도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귀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삶을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못난 선배의 진심 어린 충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각传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60년이라는 한 바퀴를 돌아 다시 태어난 해로 돌아왔다는 뜻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왜 이때를 그토록 크게 축하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의 뜻을 알고 천명, 자신의 생명력을 보존하며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순이라는 나이가 참 묘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 젊을 때 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저녁의 기운입니다. 우리 몸의 양기가 서서히 저물고 음기가 차오르는 그 시간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팔팔한데 밤에 좀 돌아다니면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의 방어막은 예전보다 얇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툭툭 털어버릴 수 있었던 나쁜 기운들이 이제는 살갗을 파고들어 뼈마디에 맺히고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시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저녁 시간은 산 사람의 기운보다는 죽은 기운, 정체된 기운, 즉 음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잘못 보내면은 평생 쌓아온 공돈탑이 무너지고 노년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밤거리를 헤매며 기운을 쏟아붓고 있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매정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수많은 사람의 생로병사를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햇볕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낮에는 세상과 소통하되 해가 지면 자신만의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몸과 마음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환갑을 넘긴 분들이 저녁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세 곳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곳들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흐르는 에너지가 우리의 노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기가 몸 안으로 스며들면 기운이 빠지고 잠자리가 사나워지며 결국에는 운마저 가로막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안으로 갈무리해서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지요. 저와 함께 이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내 삶의 저녁이 너무 소란스럽지는 않았는지, 나쁜 기운이 스며들 틈을 내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금기진지의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저 옆집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인생 담소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장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병원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은 병원 문턱이 내 집 문턱보다 낮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주 들락거리게 되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해가 진 뒤의 병원은 낮의 병원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아주 정정하던 분이었는데 친한 친구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소식에
밤늦게 병문안을 갔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요. 병실의 그 서늘한 공기,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한참을 머물다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병명도 없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밤마다 가위에 눌린다고 합디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이라는 곳은 본래 생승과 사스가 매분 매초 교차하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평생의 한을 품은 채 마지막 숨을 내뱉는 곳이지요. 특히 밤이 되면 낮 동안 억눌려 있던 고통의 소리, 슬픔의 기운, 그리고 떠나지 못한 미련들이 공기 중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탁한 기운 혹은 음기라고 부릅니다. 젊은이들이야 기운이 왕성하니 그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넘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낡은 창문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틈새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법이지요. 밤에 병원에 흐르는 그 무겁고 차가운 에너지는 우리 노년의 얇아진 기운의 벽을 너무나 쉽게 뚫고 들어옵니다. 특히 중환자실 근처나 장례식장이 붙어있는 병원 건물은 밤이 되면 그 기운이 극에 달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내뿜는 에너지는 산 사람의 기력을 갉아먹기 마련입니다. 친구가 아픈데 어떻게 안 가보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한국 사람 하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정은 내가 건강할 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병문안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가십시오. 밝은 햇살이 병원의 음기를 눌러줄 때 그때 나의 따뜻한 양기를 품고 가서 환자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도 기운을 얻고 나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밤늦게 찾아가 어두운 얼굴로 마주 앉아 있는 것은 환자에게도 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도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병원 복도의 감도는 그 서늘한 기운은 단순한 온도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갈망하는 처절한 에너지와 삶을 마감하는 허망한 에너지가 뒤섞여 만들어낸 소용돌이입니다. 기력이 쇠한 노년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몸의 병보다 무서운 마음의 병, 즉 우라와 허망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밤늦게 걸려온 병원 연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녁에 병원 출입은 스스로 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지혜이고 남은 생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저녁에는 병원 대신 집안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아픈 이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밤의 어두운 복도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아껴야 하는 나이에 도착했습니다.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바람 부는 곳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밤의 병원, 그 차가운 그림자 속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내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의아해 하실지도 모를 장소입니다. 바로 불야성을 이루는 밤의 유흥가, 그리고 시끄러운 술자리들입니다. 아니, 나이 먹어서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기분 좀 내는 게 뭐가 어떠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순의 나이에 밤늦도록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머무는 것은 마치 말라가는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활력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겠지요.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흥가의 밤은 가짜 양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겉으로는 밝은 빛과 높은 음악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취기 어린 사람들의 배설된 감정, 시기, 질투, 그리고 삶의 고단함에서 도망치려는 허망한 욕망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정징, 즉 고요함 속에서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곳에 머물며 소리를 지르고 술기운에 몸을 맡기면 우리 안에 얼마 남지 않은 원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처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그것은 단순히 숙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 소란스러운 공간에서 기를 빨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갑을 넘긴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유흥입니다.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해서 혹은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주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의 즐거움 뒤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 뿐입니다. 음양의 이치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밤은 의민의 시간입니다. 만물이 숙면을 취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억지로 흥을 돋우고 양기를 발산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면 반드시 몸에 탈이 납니다. 밤의 유흥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탁한 에너지들 속에 섞여 있다 보면 나의 맑은 기운마저 금세 오염되고 맙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퇴직 후에 외로움을 못 견뎌 매일 밤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활기차 보였지요.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친구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은 흐려지고 손은 떨렸지요. 그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잊히는 줄 알았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더 춥고 외롭다고 고백하더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밤의 소음으로 고독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독을 차 한 잔과 함께 음미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의 비유를 맞추거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즐거움은 해가 떠 있을 때 맑은 정신으로 좋은 사람들과 산책을 하며 나누는 담소에 있습니다. 밤의 화려한 조명은 우리 노년의 눈을 멀게 하고 시끄러운 음악은 영혼의 귀를 먹게 합니다. 예술의 저녁은 고요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밤의 유흥가에 흐르는 그 거짓된 활기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그보다 훨씬 고귀하고 품격 있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밤바람에 몸을 떨며 후회하지 않도록 해가 지면 당신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발길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운을 지키고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군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갑을 넘긴 우리가 밤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곳, 그곳은 바로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폐허나 적막함이 감도는 옛터입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 인적이 끊긴 옛길, 혹은 슬픈 기억이 서린 황량한 장소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앞날보다 뒷날을, 즉 지나온 시간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그 시절 그곳은 어땠지? 하는 그리움이 발길을 옛 장소로 이끌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밤의 어둠 속에서 마주하는 과거의 터는 결코 다정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다 비우지 못한 후회와 미련, 그리고 세월이 흘러 주인을 잃은 정체된 기운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도깨비가 산다는 말이 있지요. 이건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가 끊긴 곳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무거운 온기가 그 자리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문이 얇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에 황량한 옛터를 찾으면 그곳에 머물던 캐캐묵은 슬픔과 원망의 기운이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우리 영혼으로 파고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의 정적 속에서 무너진 담벼락이나 먼지 쌓인 옛집을 바라볼 때 마음이 평온해지던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쓸쓸함과 허망함이 가슴을 짓누르던가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곳의 기운은 지금의 당신에게 해롭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노년의 삶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멈춰버린 과거, 죽어버린 장소에 마음을 담그면 우리의 운명도 그것처럼 정체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할 때
알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예순이 다 되어 자신이 예전에 크게 성공했던 옛 공장터를 밤마다 찾아가곤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재기를 꿈꿨겠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눈빛에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밤에 폐허가 뿜어내는 패배의 기운에 잠식된 것이지요. 결국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다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됩니다. 특히 밤에 찾는 옛 터는 우리를 회한의 구시로 끌어당깁니다. 예수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지 마른 가지를 붙잡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음산하고 버려진 곳에서 나오는 사기스는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잠자리를 어지럽히며 결국에는 현실의 삶에 대한 의욕마저 꺾어버립니다. 풍수적으로도 밤의 황량한 장소는 귀문고임원이 열리는 곳이라 하여 멀리했습니다. 꼭 미신이 아니더라도 빛이 없는 곳에 머무는 마음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들만 보고 들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 굳이 밤의 어둠을 뚫고 차가운 과거의 파편을 만지려 하십니까? 그리운 장소가 있다면 밝은 낮에 가십시오. 햇살이 가득할 때 가서 그래, 그때는 그랬지 하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밤이 되면은 그 문을 굳게 닫으셔야 합니다. 밤의 옛터는 산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흘러간 시간의 넋들이 잠드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집, 당신의 따뜻한 아랫목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흐르는 명당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을 담그는 대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온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지령을 지키고 남은 생을 축복으로 채우는 비결입니다. 헛된 그리움에 속아 밤의 황량함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마시길 이 못난 노인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밤의 병원, 유흥가, 그리고 황량한 예터까지 제가 이 장소들을 피하라고 말씀드린 진짜 이유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장소의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 생의 소중한 마지막 활력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갈무리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음기가 차오르는 밤, 우리 노년이 스스로를 지키고 운을 불러들이는 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입보다 귀를 열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 누군가 나를 무시했던 일, 자식 걱정 이런 것들을 밤까지 끌고 오지 마십시오. 밤에 내뱉는 원망과 한숨은 그대로 내 몸에 독이 되어 쌓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며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애썼다, 고생했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명약보다 당신의 기운을 북돋워 줄 것입니다. 둘째로 주변을 정돈하십시오. 우리 나이에는 물건에도 기운이 깃든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되어 때가 끼고 쓸모없는 것들, 슬픈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집안에 쌓아두지 마세요. 특히 밤에 그런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가라앉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맑은 양기가 들어오고 그 양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로 품격을 지키는 침묵을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면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특히 밤늦게 전화기를 붙들고 남의 흉을 보거나 슬픈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거나 은은한 음악을 듣거나 혹은 그저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깊게 정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양쇼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극과 같습니다. 막이 내리기 직전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깊은 울림을 주어야 성공한 연극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없어도 은은한 묵향모산처럼
깊고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에 어두운 기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내면의 등불을 밝힐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거친 파도를 다 지나온 뒤에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 그것은 오직 세월을 견뎌온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곳을 멀리하고 대신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자연이 따라오고 근심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밖이 어둑어둑해지네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저만의 고요한 저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부디 차가운 음기 대신 따뜻한 평화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